자, 조경 계획 시작하겠습니다. 첫 페이지 보면 조경의 개념 및 영역에서 이제 조경에 대한 말 그대로 처음 그런 학문적인 얘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조경이란 해서 보면 이제 저랑 처음 수업하시니까 뭐 식재쌤이랑 비슷하게 수업은 진행이 될 거예요. 중요한 거에 체크하고 뭐 별표 치세요. 필기 조금 하세요. 이렇게 수업이 되니까 체크하면서 볼게요. 토지 및 인공환경에다가 체크하면서 보시고요. 그리고 조금 띄어서 미적 경제적으로 조성에다가도 체크. 그리고 조금 더 넘어서 환경을 이해. 오른쪽에 보호. 그래서 조경은 인공환경 토지를 이제 미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래서 예쁘게 보이고 그리고 이제 돈적인 것도 고려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환경을 보호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래 조경이니까 환경을 보호해야지라고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조금 범위를 넓혀서 건축보다도 이제 건축에서 이제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것들까지 포함을 해서 조경이 이제 헤아려 줘야 됩니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건축에서 미치지 못하는 부분까지를 체크할게요. 문제 해결. 그래서 조경은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환경을 이해하고 밑에 줄에 바로 체크했었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오른쪽에 기술입니다. 조경은 그렇게 이제 학문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현대과학으로서의 조경의 정의를 보면 연도도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보면 미국 조경가 협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됐어요. 미국에서 조경가들을 모아서 이제 이렇게 단체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라고 시작을 한 단체 이름 ASLA라고 이제 이렇게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보면 토지를 계획하고 설계하고 관리하는 기술이 조경입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두 번째 여기는 별표 달면서 볼게요. 자원을 보존하고 자연을 보존하는 그리고 관리하는 그런 학문을 가지고 우리가 조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디귿번에도 체크하면서 볼게요. 자연 요소와 인공 요소의 결합을 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요소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런 식물에 대한 수목에 대한 이런 것들이고 인공 요소는 그럼 또 뭐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었던 건축적인 그런 부분들을 같이 결합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계획이라고 합니다. 혹은 조경이라고 합니다. 해서 이제 처음 정말 말 그대로 이제 조경의 시작적인 부분인데요. 그래서 읽어보면 조경이란 자연에 관한 이해와 인간에 관한 예술적인 그리고 이제 기능적인 자기의 아이디어를 표현해서 상대방에게 설득시키는 그런 분야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조경 계획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조경 설계 기준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법적 조항이 나오는데요.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조경 설계 기준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제 지나서 할게요. 넘어갈게요. 누구예요? 옴스테드. 별표 달고 볼게요. 이게 조경사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난 다음에 넘어오면 옴스테드 내가 아는 사람인데 라고 할 텐데 오늘은 이제 처음 만난 사람이니까 별표를 달고 보면 그리고 이제 조경사에서도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사람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연도까지는 굳이 필요 없다 하더라도 조경사에서는 시대를 그리고 계획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이제 업적을 남겼는지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총 만나는 사람이 100명이 조금 넘어서 그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게 잘 구분을 해주세요. 그래서 보면 이제 옴스테드는 1858년에 오른쪽에 보면 조경의 학문적인 영역을 정립했습니다. 라고 이제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영어로 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체크하면서 볼게요.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라는 말을 처음 사용을 한 그런 이제 용어를 보편화시킨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는 여기서만 이제 여기까지만 보고 내려갈 거예요. 그리고 조경에 대한 나라별 표현 해가지고 보면 일본에서는 이제 이제 조경을 꾸미냐 만드냐에 따라서 조원 혹은 원림 조경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조경에 대한 이 의미는 처음 미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미국말로 영어로 조경을 뭐라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라고. 그래서 조경에 대한 나라별 표현은 이제 동양에서는 이렇게 다르게 표현이 되긴 하지만 서양에서는 똑같이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라고 부릅니다. 라고 이렇게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조경학의 발달 과정을 보면 이제 60년대에서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보면 60년대는 환경의 생태적인 균형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막 이제 해방이 되면서부터는 생태적인 그런 이제 수목 혹은 이제 식물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조경이구나라고 이렇게 의미를 부여를 했으면 70년대에는 그 식물을 보는 혹은 그 수목을 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움직임에 대한 것도 같이 고려를 하면서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75년에 대하면 아까 1975년에 우리가 무슨 단체 이름 하나 알고 왔어요? 거기 그래서 이제 그 같은 연대에서부터는
조경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단체가 만들어지면서 그 단체에서 새로운 정의를 만들었구나. 이렇게 이제 연관지어서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80년대에 넘어오면 생태, 행태, 미적 관심에 대한 미적 접근이 진행이 됩니다. 해서 보면 생태는 뭘 가지고 생태라 그래요? 생태 가지고 생태라 그러고, 그럼 행태는 뭘 가지고 행태라 그래요? 인간이 움직이는 걸 가지고 행태라 그러고, 생태는 자연적인 요소를 가지고 생태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얼만큼 어떻게 예쁘게 이제 어우러지느냐에 대한 미적 관심이 80년대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해가지고 90년대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조금 이제 우리나라가 좋아졌어요. 살기가 좋아져서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영향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해서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 시작된 초반을 그냥 모더니즘, 그리고 이제 후기 모더니즘을 가지고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처음에 뭔가 이제 디자인적인 것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했을 때, 혹시 여기 처음 핸드폰 가졌을 때 있었던 친구들 있어요? 없죠? 몇 년생이에요? 92년생. 92년에는 뭐가 있었지? 핸드폰 내지는 뭐 지금 MP3 아이폰 몇 세대부터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어요? 몰라? 아이폰 안 써? 그럼 갤럭시 노트 1, 2, 3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갤럭시 1, 핸드폰 처음 만들어졌을 때 핸드폰에 카메라 없었던 거 알아요? 알아요? 그리고 이제 핸드폰 처음 만들어졌을 때 카톡 안 됐었던 거 알아요? 알아요. 그렇게 모더니즘은 현대화, 그리고 체크하면서 볼게요. 단순화, 기능성 추구, 그것만 되면 되는 거예요. 전화만 되면 되는 거지, 거기에 무슨 문자가 되고 카톡이 되고 지금은 막 인터넷 되고 막 다 되는데,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단순하게 기능을 추구하는 게 모더니즘 시대였다라고 한다면, 후기 모더니즘 해가지고 가로 안에 별표 달면서 볼게요. 이제 스마트폰이 등장을 한 거예요. 아까는 그냥 전화였었는데,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오른쪽에 끝까지 체크할게요. 다양화, 장식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예쁘게, 슬림하게, 작게, 그리고 인터넷도 되고, 이왕이면 뭐 그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이제 전화기가 이제 변화가 된 것처럼, 우리나라의 문화도 이렇게 해가지고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 하면 뭘 생각하면 된다고요? 포스트 모더니즘.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는 생태와 환경 친화적인 조경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지속 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체크할게요. 2000년대에는 이제 지속 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지는 시대구나 해서 연도별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봤어요. 여기서 조경에 대한 정의가 시작됐었던 해가 언젠지, 그리고 90년대에 들어와서 모더니즘,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 2000년대, 그래서 이제 최근까지는 그것들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학문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시대별로 이렇게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내려가면서 보면 조경가의 역할은, 조경가는 거기 꽃표 옆에다가 체크하면서 볼게요. 사생활의 쾌적성을 추구하고, 그리고 오른쪽에 향상된 환경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조경가의 역할입니다. 아까 그 조경가라는 말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만든 그 조경가를 이제 환경에 대한 인간의 태도 변화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라고 구르킨트라는 사람이 얘기를 해서요. 두 번째 나온 사람이에요. 별표 달면서 볼게요. 이 사람이 이제 환경에 대한 인간의 태도 변화를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정리를 했어요. 요거를 기억번부터 리을번까지 한번 묶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내용을 잘 꼼꼼하게 보세요. 요것도 시험에 나왔어서 사람 이름 별표했었던 거고요. 이 네 가지의 내용은 대략적으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세 번째 사람인데요. 마크 라우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말하는 조경가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이제 옴스테드가 처음 조경가라는 말을 사용을 했고, 그리고 조경가는 그래서 이제 사생활을 조금 더 쾌적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해서 구르킨트라는 사람이 그 인간의 태도 변화에 대한 연구를 했고, 그리고 이 마크 라우리가 그 조경가의 역할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타이틀에 먼저 체크하면서 볼게요. 기억번에 조경계획 및 평가. 그래서 마크 라우리가 조경을 계획하고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읽어볼게요. 생태학, 자연과학의 기초. 그래서
내가 이제 배운 학문적인 것을 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 토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어떤 거를 할 건데 이게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토지를 평가하게 되는데, 적합도, 능력 판단, 그리고 이제 토지 이용 배분 계획 해가지고 도면 같은 것들을 놓고 거기를 이제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되면 단지 계획을 할 수 있는 것도 조경가의 역할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연적인 요소 시설물 배치, 그래서 거기다가 수목은 어디다가 심고, 그리고 시설물, 나머지 시설물들을 어디다가 배치를 할 건지 그 사이트 플래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조경가여야 합니다라고 이제 두 번째 조건을 내세웠고요. 그 다음에 조경 설계 마지막인데요. 조경 계획의 고유 작업 영역입니다 해가지고 거기 이제 가로 안에 읽어보면 식재, 포장, 계단, 분수 등의 고기 조경 설계 바로 밑에 세부 설계를 진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해가지고 이제 마크 라우리가 얘기한 이 조경가의 역할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여기 만약에 없는 말, 우리가 계획, 평가, 설계, 그 다음에 나오는 말 뭐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중에 뭐 이제 시공, 관리 이런 말 있잖아요. 이런 말 붙지 않아요. 라우리가 얘기한 거는 이렇게 딱 세 가지만이라는 거. 그래서 타이틀에다가만 체크했고요. 사람 이름에다가 별표 달았어요. 그 다음 내려갈게요. 도시계획 및 도시설계 지구단위 계획과의 조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경의 범위를 따져보면 체크하면서 볼게요. 내 외부의 모든 공간을 가지고 조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건물 밖에다가 꾸미는 걸 가지고 조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새는 실내 조경도 많이 발달을 해서 건물의 내외부 모든 공간을 가지고 조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첫 번째 보면 정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정원은 대부분 어디 있어요? 밖에? 어디 밖에? 집 밖에. 집 밖에 있는 게 정원이에요. 그래서 보면 자, 이제 첫 번째 볼게요. 전정광장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그럼 이제 광장은 알겠는데 전정광장 이제 한자로 앞전자를 쓰고 정원정자를 쓰고 광장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광장인데 앞에 정원처럼 만들어진 이런 개념 해가지고 보면 자 서울역, 청량리역, 용산역 중에 어디 가봤어요? 서울역 가봤대요. 그럼 이제 서울역에 내려서 서울역에서 밖을 보려고 나가면 뭐가 있어요? 그 서울역 건물에서 나가면 뭐가 있어요? 광장이 있어요. 그러면 그닥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서울역이야. 그럼 서울역 앞에 광장이 이렇게 있다 그랬어. 그럼 이제 그 앞에 뭐 있어요? 여기 뭐예요? 도로. 도로. 그리고 여기 광장. 그리고 여기 건물. 여기 서울역 이렇게 생겼대요. 그러면 나는 특별히 청량리역도 가봤으니까 청량리역 건물 앞에 뭐 있어요? 광장 앞에 뭐 있어요? 그럼 이제 나는 서울역도 가봤고 이제 난 용산역도 가봤는데 용산역 건물 앞에 뭐 있어요? 광장. 그 앞에 뭐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다 똑같이 생겼어. 분명히 여기 이름은 다른데 이렇게 이제 공적 공간에서 사적 공간의 사이에 있는 이런 과도적인 역할이 바뀌는 부분에 있는 걸 가지고 전정광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자 서울역 앞에 있는 광장의 바닥이 뭐예요? 돌? 돌. 그러면 청량리역 앞에 있는 광장의 바닥이 뭐예요? 돌. 그럼 용산역 앞에 있는 바닥의 광장은 바닥이 뭘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세 역 앞에 다 나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확실해? 어디? 무슨 역에? 이따 갈 거야. 청량역에 나무 있대요. 그럼 나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차 다녀요, 안 다녀요? 차는 안 다닌대요.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오늘 이후로 한번 가서 이제 보세요. 그래서 전정광장에는 그렇게 잔디를 굳이 깔지 않아도 되고요. 수목으로 배치를 하고 시설물들을 놔서 이게 이렇게 해서 정원을 꾸미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장소를 가지고 우리가 전정광장이라 그래요. 이거 이렇게 그림까지 그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는 조경사에서도 나오는 부분이고 조경사에서 그런 특징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가본 서울역, 용산역, 그리고 청량리역을 이제 기억을 떠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곳, 그리고 중정 뭐예요? 가운데다가 두는 정원. 그래서 이제 건물의 가운데 부분에다가 두는 그런 마당 같은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중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적 정원, 옥상 정원 이런 데를 가지고 우리가 정원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보면 정의 밑에 보면 수목이 많이 자라고 있는 어떤 것들에 둘러싸인 지역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뭐에 둘러싸여 있냐면 아까 그랬어요. 정원이 어디 있다고요? 밖에. 그러면 어디 밖에? 집 밖에. 그럼 집 밖에 정원이 있고 여기 집이 있고 집 밖에 여기가 정원이면 그 정원을 싸고 있는 거 뭐예요? 담. 그래서 이제 담에 어떤
테두리 안에 둘러싸여 있어서 여기가 사적 공간이라고 의미를 이제 정의 내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가지고 우리가 정원이라고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공원을 보면 도시 내에 공원 및 녹지 해가지고 그 얘기보다 조금 더 중요한 얘기 가로 안에다가 체크할게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거 왜 체크하라 그랬냐면 아까 1975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1975년에 미국 그런 뭔가가 만들어졌어요. 그런 뭔가가 만들어지고 제가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 얘기에 대해서 다시 할게요라고 했었던 조경 설계 기준이라는 그런 법령이 이제 생겼습니다. 기준집이 생겼습니다라고 이제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무슨 과목이에요? 조경 계획. 그리고 그 다음 과목처럼 또 뭐 공부한다고요? 조경 설계. 그랬는데 조경 계획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혹은 조경 계획이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거냐면 아까 우리가 얘기를 했었던 이제 일본에서 중국에서 한국에서 이제 이렇게 조경이 이제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부터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해서 역사인 것 같으면서도 그 다음 많이 나오는 부분이 무슨 이제 규율적인 얘기 그리고 법적인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법령에 대한 공부를 따로 하셔야 되는데 그 법령에 대한 얘기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인데요. 법 공부하실 때 지금 스마트폰 안 쓰시는 분 없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얘기가 나오거나 혹은 똑같은 이름으로 무슨 법이라고 이렇게 끝나는 그런 조건이에요. 이거 어디다가 치면 나오냐면 그냥 네이버에다가 네이버에다가 무슨 법 해가지고 치면 거기에 이제 연관 검색어로 이렇게 떠서 체크해서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법제처라는 사이트 있어요. 이것도 네이버에다 쳐가지고 들어가세요. 그래서 거기에 홈페이지 들어가면 법률 다 이제 검토할 수 있는데 이거는 따로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는 과목에 법령이 있는 그런 그 학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테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법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무슨 법규집 해가지고 하지 않고 그냥 수업 시간에 진행이 돼서 그러면요 법을 다 알아야 되나요? 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험에 나왔었던 법들은 제가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그 법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해가지고 이거 하나만 이제 진행이 되면 제가 이거 하나 다 그냥 수업 시간 뭐 1시간, 2시간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똑같은 법률에 똑같은 이름을 다른 시행령도 있고요. 그리고 똑같은 이름의 시행규칙도 있어요. 모든 법이 다 똑같이. 그래서 그 똑같은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게 이렇게 3개가 한 세트가 돼요. 그러면 여태까지 시험에 나왔었던 법들이 한 30개 정도 되는데 30개 여태까지 법령을 한 번도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법은 제1조 해가지고 1항 2항, 3항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조까지만 간다 해도 이거 머리가 아픈데 한 20, 한 30 해가지고 가면 이걸 내가 과연 다 할 수 있을지 해요.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왔었던 부분이거나 혹은 이제 요번부터 바뀌어가지고 새롭게 이렇게 좀 개편이 된 그런 조항들은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여기서 약간 사적인 얘기로 왔다 갈게요. 우리 시험 100점 맞으려면 우리 몇 문항이죠? 한 과목이? 20문항. 20문항에 100점 맞으려면 20개 다 맞아야 되는데 우리 몇 점이면 합격이에요? 60점이면 합격이래요. 그러면 60점 맞으려면 몇 개만 맞으면 돼요? 12개. 근데 아까 우리가 무슨 과목을 이왕이면 포기하는 걸로 했죠? 수목도 과목 과목에 있는 게 아니니까 이왕이면 그래도 굳이 한번 뽑아보자면 식재? 왜? 학명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물론 해보면 쉬울 수도 있는데 아직은 어렵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럼 이제 그 식재에서 그래도 과락이 나오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40점 맞으려면 몇 개 맞아야 돼요? 8개, 최소 8개는 맞아야 된대요. 그러면 나머지 다 12개씩 맞고 8개 맞으면 얘만 8개, 얘 식재생 보면 난리 나겠다 이거. 식재 40점에 나머지 과목이 다 60점이에요. 60점 이상이 아니고 딱 60점이야. 그럼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걸 계획이라고 치고 계획은 몇 개 맞아야 돼요? 여기서 8개 맞았으니까 16개. 근데
16개, 20문제 중에 16개를 맞았으면 내가 거의 이렇게 카이스트 내지는 뭐 이런 그런 데에 지금 머물러 있겠죠. 그래서 이제 16개는 조금 힘드니까 계획에서 한 15개, 그리고 설계에서 15개, 그리고 식제 40점. 이렇게 하면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 하려고 이게 이렇게 길어지냐면 5개는 틀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5개는 염려 없이 그냥 틀려도 되는 거에 이왕이면 다른 거를 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법은 내가 그래 책에 있는 법 정도는 내가 머릿속에 넣겠는데 그렇게 전 분야를 다 해가지고 법 나온 30개 약 대략 시행령 시행규칙 포함해서 30개 되는 법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공부를 식재처럼 하지 말자라는 의미로 제가 이 얘기를 드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우리 지금 100점 맞으러 가는 거 아니니까. 아니 뭐 그래 괜찮아 100점 맞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막 현수막도 걸리고 어머니 아버지 좋아하시고 하시겠지. 근데 여태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조경기사 100점 맞은 사람은. 그래서 그래도 이왕이면 내가 뭔가 버리고 내가 챙겨갈 것만 챙기자 했을 때는 계획에서는 그래도 이왕이면 책에 없는 법령만 버리세요. 그래서 그래도 법은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근데 이제 이걸 계획으로 옮겨왔으니까 보면 생활권공원 해가지고 이제 법령 조항에 맞춰서 공원을 구분을 해보겠대요. 생활권공원을 보면 소공원 들어봤어요?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들어봤어요? 근린공원 들어봤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 것만 생활권 공원이래요. 그러면 소공원 어디 있어요? 집 근처에 있어요. 어린이공원 어디 있어요? 굳이 집 근처에 있어. 애들이 가서 노는 데니까. 근린공원도 버스를 타고 가면 우리 집 옆에 근처에는 없지만 어쨌든 버스를 몇 번 갈아타면 될 수 있는 그런 도심지 근처에 있어요. 맞아요? 그런 데를 가지고 생활권 공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넘어가면 주제공원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이제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공원들인데요. 이게 무슨 법령에 나와 있다고요? 도시, 그래. 그렇게 한 번 보고 참 이게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복습을 해야 돼요. 바로 3분 전에 하고 왔는데도 기억이 잘 안 나잖아. 그래서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묘지공원 및 기타 조례로 정하는 공원들을 가지고 우리가 주제공원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뭔가 타이틀이 있는 공원들을 가지고 우리가 주제공원이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조경계획 시작해가지고 여태까지 다 되게 기분 좋은 얘기, 어렵지 않은 얘기만 했었는데 굳이 이 주제공원에서 그래도 이런 공원은 안 가봤으면 좋겠고 굳이 내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 어쩌면 한 번쯤은 가보기도 싶기도 한데 그래도 이거는 그냥 듣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지 않은 그런 공원 어디 있어요? 다 만장일치. 그래서 묘지공원은 체크를 그냥 한번 할게요. 그래서 묘지공원은 주제공원이구나 라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냥 기분이 좋지 않다 그랬으니까 어쨌든 체크. 그리고 녹지를 세분할 수 있대요. 완충녹지, 녹도, 경관녹지 해가지고 이제 녹지를 세분화 시키는데 완충녹지는 그냥 국어 그대로 해석하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녹지를 가지고 완충녹지라고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조금 더 조경적인 학문적인 얘기로 완충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충격을 가지고 이제 완충녹지, 충격을 완화해주는 녹지 했을 때 충격은 뭘 가지고 충격이라고 할까요? 스트레스. 또 스트레스가 충격이야? 그래. 또 충격. 그럼 일반적으로 충격은 뭘 가지고 충격이라 그래요? 그런 거잖아요. 충격. 누가 와서 때리는 거 가지고 충격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스트레스도 충격이래요. 그러면 이제 그 스트레스가 쌓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음, 그리고 먼지, 그런 것도 이제 조경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누가 와서 이렇게 부딪히는 거. 그러면 이제 충격은 누가 와서 부딪히는 걸 충격이라고 기억을 했고, 소음이나 혹은 이제 먼지 같은 공해 같은 거를 가지고 우리가 충격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심는 녹지를 가지고 완충녹지라고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기억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거 어디 있냐면 마지막으로 고속도로 운전해서 가본 적은 없지만 이제 고속도로를 잘 기억을 해보세요. 고속도로에 가다 보면 이렇게 고속도로 주행 중에 화장실 가고 싶어요. 화장실 가고 싶어서 휴게소를 들어갔어요. 휴게소 들어가서 대부분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휴게소 들어가자마자 뭐가 보여요? 휴게소 딱 이렇게 운전을 하든 안 하든 딱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보이는 거. 주차장. 주차장이 자 1번, 2번, 3번, 4번. 어디 있어요? 3번. 그럼 3번 여기 주차장이래. 그리고
이제 가면 또 뭐가 있어요? 건물 어디 있어요? 1번 여기 건물 있대요. 그러면 2번 여기 뭐 있어요? 주유소. 대부분 우리가 가본 데는 내가 어디냐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아까는 그래도 청량리역 뭐 서울 이렇게 구분이라도 있었는데 그냥 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소는 다 이렇게 생겼나 봐요. 그러면 그냥 지나가는 차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고 나오는 차들도 되게 많아. 그럼 한참 가다 아 휴게소 놓쳤네 라고 하고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볼까? 라고 하면 요쯤에서 요 구간에서 휴게소에 사람 많은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왜? 나무에 가려져 있어서. 그럼 나무가 대부분 여기 요만큼의 이제 나무가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 요 나무가 심어져 있음으로써 안 보여요. 더불어서 똑같이 얘가 이렇게 들이받을 수 있는 거를 조금 더 이제 줄여줄 테고 그리고 언젠가는 경험을 해보세요. 요 나무 그늘, 요 나무 앞에 가보면 생각보다 이 휴게소가 되게 조용해요. 아까 우리 주차장 여기 있어요 했는데 이만큼이 대부분 이제 주차장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여기 서 있는 것보다 차를 여기다가 대고 내려보면 훨씬 더 조용해요. 그리고 여기는 차들이 주행하는 그런 공간이니까 먼지가 들어오는 것들도 어느 정도는 이제 막아질 수 있고요. 이런 녹지를 뭐라 그런다고요? 완충 녹지.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녹지를 세분화할 수 있는 첫 번째 녹지. 그리고 녹도는 뭐냐면 길 옆에 만들어져 있는 그런 이제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할 텐데 그러면 우리가 걸어 다니는 길을 뭐라 그래요? 보도 옆에 뭐가 있어요? 우리 학원 앞에 걸어오면서 뭐 봤어요? 차. 그러니까 보도 차도 사이에 어떤 수종이 있었어요? 느티나무? 또 느티나무밖에 몰라. 사철. 그럼 이제 느티나무 학명이 뭐예요? 언제 또 물어볼까요? 이따가. 그래서 그러면 이따가 이제 느티랑 또 아까 사철 봤다 그랬으니까 사철. 이제 사철까지 얘기를 하면 우리가 하루에 한 개씩 학명을 외우기로 했으니까 느티 사철을 언제 물어볼까요? 내일. 진짜야. 그래서 이제 계속 볼게요. 그리고 이제 경관녹지. 그래서 이제 경관녹지는 말 그대로 이제 푸르름이 혹은 되게 숲이 되게 우거져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녹지들을 가지고 이제 경관녹지라고 구분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 밑에 굵은 글씨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계속 공원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픈 스페이스. 영어 그대로 해석할게요. 오픈 스페이스 뭐예요? 오픈. 열려있는 공간. 그리고 그럼 이제 열려있는 공간이다라고 얘기하면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광장도 공원에 속하고요. 보행자 전용 도로도 공원에 속한데요. 개념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요. 그리고 내려가면서 볼게요. 자연공원. 그래서 이제 자연공원법이라는 법령이 또 나오는데요. 거기도 이제 두 번째 나오는 법이니까 한번 체크할게요. 아까 우리가 첫 번째 봤던 그 법령 이름 뭐였어요? 도시공원 뭐 이랬었어. 이름이 되게 길었어. 그럼 이제 도시공원은 아까 소공원, 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이런 거 있었는데 다 집 주변에 있는 겁니다. 라고 그랬었고 그리고 주제공원 해가지고 가본 적은 없지만 이제 뭐 문화공원, 수변공원 해가지고 체육공원 이런 것들도 다 집 주변에 있는 이런 공원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보는 이제 자연공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나라에서 관리를 하는 조금 더 거리가 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외곽 혹은 외야 뭐 이렇게 시외에 있는 그런 공원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연공원은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사찰 경내, 문화유적지,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해가지고 이제 법조항으로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B번까지 주차장을 포함한 진입부까지를 국립공원, 자연공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번, B번 묶어가지고 자연공원이 어떤 것들인지 같이 알을게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법령에서 조금씩 떼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원을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획적인 그냥 과목으로만 봤을 때는 정원도 나눠지고 공원도 나눠지는구나. 근데 그 공원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이제 도시공원법에서 조금 따오고 자연공원법에서 조금 따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의를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관광 및 레크레이션 시설 이거는 이제 조경설계 기준에서 따온 부분인데요. 조경설계 기준에서 관광 및 레크레이션 시설은 관광지, 골프장, 스키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한대요. 그럼 관광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내가 가본 기억에 남는 관광지 어디 있어요? 내가 가본 데 중에 거기 괜찮더라. 안 가봤어요? 안 가봤어. 그럼 골프장은 아직 조금 안 가봤을 것 같고 알고 있는 내가 들어본 골프장 거기 좋다고 내가 들어봤어요. 그래. 그럼 이제 스키장 여긴 조금 희망을 걸어볼게요. 스키장.
안 가봤어요? 영화 보는 건 좋아해요? 좋아해요? 나 최근에 본 영화가 뭐다? 기술자들. 못 봤어요? 테이큰. 뭐 하는 거 좋아해요? 술은 잘 먹어요? 그래, 그러면 자, 가본 데도 없고 스키장도 안 가봤고 그다음 영화도 안 보고 노래는 잘하나? 노래도 못하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공부밖에 없어요. 딴짓 하지 말고 공부해야 돼요. 이제 물어봐서 이제 대답을 못하기만 해봐. 자, 그리고 이제 시설 조경으로 내려가면 공업단지, 가로수 및 고속도로 조경, 그리고 캠퍼스 계획 및 조경 이런 것들이 이제 시설 조경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원래 있는 메인 건물에다가 주변에다가 이제 주변 조건으로 이제 충족을 시키는 것들을 가지고 시설 조경이라고 구분을 하고요. 기타 시설로 들어가면 노인복지시설, 그리고 동물, 식물, 수족관, 자연학장, 전시시설. 여기서 얘기하는 전시시설은 이제 전쟁에 관련된 그런 게 아니고 박물관, 미술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주변으로 해가지고 조경을 꾸미기도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면서 굵은 글씨 나오는데요. 2번 별표 달면서 볼게요. 조경에 필요한 것들 해가지고 마크 라우리, 이거 라우리라고 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로리에라고도 읽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 이름은 대부분 영어로 나오니까 그냥 눈으로 더 많이 익히세요. 그래서 보면 아까 들어본 사람인 것 같아요. 마크 라우리.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었어요? 했대요. 그럼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래, 당당하게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 우리 아직 시작한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습을 맨날 해야 돼요. 자, 마크 라우리가 조경에 자연적인 요소, 사회적인 요소, 타이틀 먼저 체크하면서 같이 내려가세요. 자연적인 요소, 사회적인 요소, 공학적인 지식, 설계방법론, 표현기법 이 5가지들이 조경에 필요한 것들이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자연적인 요소, 조경에 자연적인 요소 필요하죠. 읽어볼게요. 지질, 토양, 수분, 지형, 기후, 식생 그리고 그런 것들에 미치는 자연과학적인 지식, 생태계 관계 이해 이런 것들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리고 사회적인 요소로 봤을 때 아까 1960년대에는 생태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70년대에는 인간의 행태가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사회적인 요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움직임 혹은 문화적인 차이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도 같이 접목이 돼야 된다라는 2번째 타이틀을 체크했고요. 그 다음에 3번째 공학적인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면 계획 설계에 필요한 기술들이 이제 필요하되어서 공법, 배수, 포장기술, 구조학, 재료학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그런 학문입니다. 그리고 설계방법론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제 뭔가 학문적으로 다 이제 여러 분야를 접목을 시켜서 공부를 했으면 그거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론적인 조건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표현기법 해가지고 그거를 다 연구를 했어요. 프로그램에 맞춰서 다 연구를 하면 보여줄 수 있도록 나타내는 것도 조경가의 역할이다. 혹은 조경에 필요한 것들이다. 라고 누가 얘기했다고요? 이 사람이 또 라우리가 무슨 얘기했다고요? 조경가의 역할 3가지 정리했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같이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설계자와 예술가가 이제 의미적으로 분석을 따로 정리를 해볼 텐데요. 설계와 예술의 차이가 본다면 예술은 표현 그 자체가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들 우리가 예술가들이 그려놓은 혹은 화가들이 그려놓은 그림을 보면 물론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풍경화 혹은 인물화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은 저게 누구구나 혹은 저게 어디구나 어떤 걸 뭔가를 묘사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장 그런 난해한 그림을 많이 그렸다고 알려져 있는 사람 누구 있어요? 그림은 좀 아나 봐.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그림 얘기로 주로 하는 걸로 피카소가 그려놓은 그림을 보면 잘 모르겠어. 나만 모르는 거 아니고 옆 친구도 모르겠고 이 앞전 사람도 모른다 그랬고 이랬는데도 우리가 예술이라고 표현을 해줘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 혹은 조경가가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설계안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렸어. 종이에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 만들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박스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박스를 이 그림을 보고 박스를 만들어내려면 뭘 알아야 돼요? 치수를 알아야 돼요. 이렇게 예술은 그 표현 자체가 의미가 되지만 설계안은 실행을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여기서 얘기하는 실행은 만들어내서 이용 가치를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그게 상품화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들이 설계입니다. 라고 이렇게 예술과 설계를 구분을 했어요.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술가와 설계가의 차이 해가지고 별표 달고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조경과의 세분화된 분류 해가지고 나오는데요. 여태까지 저랑 지금 했었던 계획 처음부터 여기까지 나왔을 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었던 부분인데, 이거는 조경 기사에서는 되게 당연히 알고 가는 그런 부분들이고, 산업 기사에서 이제 뭐 계획가가 하는 일이 뭐냐, 혹은 원예가가 하는 일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기사 시험 보시는 분들은 되게 당연하게 알고 가는 얘기, 그리고 산업 기사만 그런 보러 가시는 분들은 요거는 꼭 기억을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볼게요. 조경 계획가, 그래서 이제 플래너입니다. 그냥 우리가 조경가 영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누가 그랬어요? 옴스테드가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 말고 그걸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플래너, 디자이너, 엔지니어, 홀리컬리스트 이렇게 또 내분화를 시켰는데요. 그래서 보면 계획가는 종합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제 종합적인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흔히 얘기하는 자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종합적인 사고는 돼지꼬리 달고 밑에다가 바로 적어주세요. 종합적 사고에다가 돼지꼬리 달아서 제너럴리스트. 한글로 그냥 쓰면 돼요. 제너럴리스트. 이 제너럴리스트. 영어니까 굳이 그냥 이로 써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경계획가는 조금 더 폭넓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분야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플래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설계가는 기술적인 지식에 이제 그런 기본 바탕에 체크하면서 볼게요. 예술적인 감각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 잘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설계 잘하는 사람은 뭐 잘한다 그래요? 그림 잘 그린다고, 안 그래요? 아니면 그냥 설계 잘하는 사람들은 뭐 잘해요? 그냥 이뻐. 그래서 이제 조경 설계가는 예술적인 감각이 더해진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가 디자이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엔지니어는 공학적인 전문 지식을 갖춘 시공업자.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이제 기술자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요. 스페셜리스트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분야에서만큼은 이제 그런 스페셜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라고 구분하고요. 조경 원예가 홀리컬리스트는 그 이외의 모든 사람들, 그래서 이제 계획만 잡는 사람들이 아니고 디자이너 말고 엔지니어 말고 그 이외에도 조경을 다루는 이제 수목 생산자 혹은 공원 관리자 이런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조경가라고 포함을 한다라는 거서 요거 꼼꼼하게 이제 타이틀로 해서 구분 잘해서 봐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과 조경 계획 해가지고 보면 환경은 물리적인 환경과 사회적인 환경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환경은 자연적인 환경, 인공 환경. 아까 자연적인 환경은 우리가 이제 수목적인 혹은 식물적인 이런 요소라고 한다면 거기에 건물이나 건물 이외에 이제 보도, 도로, 다리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인공 환경을 포함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물리적인 환경으로 해서 정의를 내리고요. 사회적인 환경은 보면 쭉쭉쭉쭉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여가 공간을 제공을 하는데 자연환경, 인공환경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눠진대요. 그 다음에 이제 조경계획 과정 해가지고 이제 계속 볼 텐데, 조경계획 과정은 볼게요. 목표 및 프로그램의 설정 해가지고 나오는데, 목표는 우리가 지금 이제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목표가 뭐예요? 우리의 목표는 합격이 목표예요. 그러면 이제 합격이 목표니까 우리 개강 언제 했죠? 몇 월 며칠 날 개강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목도감 나갔고 그다음에 이제 저랑 진행을 한 것처럼 수목도감 수업 며칠 했어요? 몰라, 기억이 안 날 만큼 너무 확 지나갔죠. 그래서 이제 수목도감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랑 수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설계 수업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무슨 과목 해가지고 어떠한 목표가 있으면 이제 거기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해가지고 우리 지금 총 6과목 시험 보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해가지고 이렇게 이거를 프로젝트라고 얘기한다면 첫 번째 프로젝트 수목도감 끝났어요. 두 번째 프로젝트 조경계획 끝났어요. 그럼 세 번째 설계, 계획, 시공, 조경사 해가지고 이렇게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이유는 목표가 있었어요. 그 목표가 뭐였다고요? 합격. 언제? 그럼 이제 목표의 그 도달점은 언제예요? 시기가 언제예요? 3월 8일. 3월 8일 합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신있게 3월 8일. 자신있게 3월 8일 없어. 이렇게 뭐 이렇게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위 목표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 다음에 하위 목표의 목적이 돼요. 그래서 이제 내 목적은 뭐야? 그 바로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내 목적은 뭐야? 그럼 그 바로 위로 올라가는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목표는 항상 조금씩 더 높게 잡는다라고 하잖아요. 하나 달성하고 나면 또 하나, 하나 달성하고 나면 또 하나.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목표를 계속 이제 정의를 내려보면 목표는 체크할게요. 오타가 나네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프로젝트에 체크할게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계속이요. 의도와 방향.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도 거의 2달, 3달의 과정을 가지고 목표라고 얘기를 한다면 프로젝트의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의도와 방향을 제시한다. 이거 오타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그 내용 지워주세요. 프로그램의 정의는 그냥 쓰지 말고 그냥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이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책이 이렇게 좀 오타가 났는데 이게 수정이 안 됐어요. 죄송해요. 그래서 프로젝트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포괄적인 의도 혹은 방향 제시라고 한다면 프로그램은 그 목표를 이제 달성하기 위한 세부 조건이라고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계획의 일반적인 과정 해가지고 진행이 되면 요거 표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별표 달고 볼게요. 우리 집 앞마당 설계를 해볼게요. 앞마당 설계? 앞마당은 좀 그렇고 그러면 공원? 조그만 공원을 한번 만들어 본다라고 한다면 아니야 나는 공원 만들래. 싫어. 스키장 만들래. 스키장도 안 가봤다며. 그래서 이제 스키장. 제가 칠판에다가 쓰는 파란 분필로 쓰는 건 여러분들 책에다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빨간 분필은 되게 중요한 거. 그리고 노란 분필, 흰 분필은 그냥 손에 잡히는 걸로 그냥 쓴 거니까 그렇게 구분하세요. 그래서 공원 하자, 스키장 하자, 싫어. 그러면 이제 골프장 하자, 골프장 안 가봤다면서 이제 골프장 막 만든다고 하고. 그럼 이거 셋 중에 굳이 내가 가보고 응용이 가능한 공원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공원이 어디다가 공원을 만들어 볼까요? 우리 집 바로 근처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그 버스 정류장 근처에다가 이제 공원을 하나 만든다고 한다면 출입구가 몇 개면 적당할 것 같아요? 1개? 2개? 2개. 2개 그러면 출입구 1개, 2개 해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2군데다가 냈어요. 그래서 출입구를 이렇게 뚫고 나머지 여기다가 뭘 할까? 그냥 빈터?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수목을 쫙 심어. 물론 뭐 이제 수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는 다 수목을 심고 이렇게 해가지고 공원을 만듭시다 라고 첫 번째 대안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공원 만들랬더니 길 하나 이렇게 뚝뚝 뚫어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빈 땅 이렇게 만들어놓고 수목 대강 심어놓고 이걸 공원이라고 한다고? 괜찮아요? 디자인? 그래도 그거보다 조금 더 나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제 이쪽에 아파트가 많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조금 더 후미지니까 출입구를 이쪽으로 내고 원래 있었던 출입구 해가지고 뚫어서 출입구를 이렇게 내고 그리고 이제 수목을 중간에 조금 더 심고 여기다가도 키 작은 수목을 조금 더 심고 그리고 여기다가 조그맣게 쉼터를 만들고 아까 여기 후미졌다고 그랬으니까 빽빽하게 해서 여기는 출입이 될 수 없도록 만들고 그리고 여기다가도 이제 수목을 조금 더 심어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여기다가 조그맣게 농구대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수목을 또 더 많이 심고 여기도 또 수목을 조금 더 심고 여기다가 이제 휴식할 수 있는 공간 하나 더 만들고 운동할 수 있는 부분 또 만들고 또 수목 심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다른 대안을 했어요. 그러면 B번? 요거 그래. 그러면 이제 몇 개 더 내놔봐 해가지고 이제 대안을 C번까지 만들어서 공원 중에 가장 적당한 대안을 만들어서 우리가 설계를 진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한 번 정도는 다 이렇게 과제로도 해봤을 테고 혹은 졸작으로도 해봤을 테고 진행을 해봤을 텐데 이렇게 계획의 일반적인 과정은 보면 계획의 일반적인 과정 별표 달면서 볼게요. 크게 계획은 계획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계획 과정은 크게 굵게 보면 거기 지금 맨 위에 계획 단계라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계획이 끝나고 나면 설계가 진행이 되고 설계가 끝나고 나면 그러면 시공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시공이 진행이 되고 나면 우리가 뭐 하냐면 관리를 하게 돼요.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계획 뭐 할 건지 아까 우리도 공원, 스키장, 골프장 중에 뭐 할 건지 계획을 정해서 디자인을 만들고 나면 그걸 이제 시공이 들어가게 되고 시공이 끝나고 나면 이 공원이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게 되잖아요. 설계 과정은 항상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보면 계획 단계 해가지고 우선 책이 조금 모자라게 이번에 수정이 돼가지고 제가 한 번 더 사과를 드리고요. 책을 조금 보충을 할게요. 계획 단계 해가지고 거기 지금 까만 네모 왼쪽 줄에 있는 까만 네모 보세요. 그 계획 단계에다가 우리가 잘 구분이 될 수 있게 그 까만 네모에 지금 계획 과정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 까만 네모 이렇게 긴 게 한 줄로 이렇게 쭉 돼 있는 거. 거기다가 네모 1번 해가지고 이렇게 적어주세요. 네모 1번. 네모 1번 해가지고 정리를 하면 그럼 이제 계획 과정에 진행되어 있는 그런 이제 계획의 종류는 까만 줄에 볼게요. 왼쪽 칸에 볼게요. 첫 번째 기본 전제, 두 번째 자료 수집 분석, 세 번째 종합, 네 번째 기본 구상, 다섯 번째 대안 작성, 그리고 여섯 번째 기본 계획.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가지고 계획 과정이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계획 끝난 다음에 무슨 과정이 진행이 된다고요? 설계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책에 빠져 있어서 거기 지금 226페이지에 윗부분에 공간 많죠. 공간 많은데 본인이 쓸 수 있는 본인이 생각하는 9포인트. 9포인트 너무 작은데 본인이 생각하는 10포인트 괜찮아요? 10포인트면 센치로 굳이 재보자면 한 0.5cm? 높이 0.5cm 정도 글자를 쓰면 몇 줄 쓸 거냐면 4줄 정도 쓸 거예요. 5줄, 4줄 이 정도 쓸 거니까 잘 맞게 쓰세요. 그래서 계획과정 첫 번째 아까 까만 네모 다른 걸로 구분을 해서 까만 네모 박스 2번 해가지고 설계 단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7번 적어주세요. 기본 설계 땡땡 기본 설계 해서 2줄 적을 거예요. 정리할게요. 기본 계획에서 계속이요. 전제된 사항을 계속이요. 구체적으로 발전시키는 단계. 다시요. 설계 단계 해가지고 7번 정리하는 중이에요. 기본 설계해서 땡땡. 기본 계획에서 전제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발전시키는 단계. 계속 이어갈게요. 7번 계속이에요. 규모가 작은 프로젝트에서는 다시요. 규모가 작은 프로젝트에서는 계속이요. 구별하지 않고 수행하는 경우도 있음. 두 번째 줄 다시요. 규모가 작은 프로젝트에서는 구별하지 않고 수행하는 경우도 있음. 해가지고 여기까지 적었고요. 그 다음에 8번. 기본 설계 밑에다가 8번. 실시 설계. 실시 설계 땡땡. 한 줄 적을 거예요. 정리할게요. 설계안이 작성될 수 있도록 계속이요. 시공 상세도를 작성. 다시요. 설계안이 작성될 수 있도록 시공 상세도를 작성. 이어서요. 공사비를 산출하는 단계. 공사비를 산출하는 단계.
그 다음에 이제 계획 과정 끝났고요. 그 다음에 설계 단계 끝났고요. 이제 설계까지 끝났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3번 네모 박스 해가지고 시공 단계 해서 9번 시공 감리, 그리고 4번 관리 단계, 그래서 10번 관리, 다시요. 우리 아까 설계 단계 해가지고 7번 기본 설계, 8번 설계 단계, 실시 설계까지 정리했어요. 그 다음에 3번 해가지고 시공 단계, 그래서 그 밑에 숫자 다는 거는 시공 감리 해가지고 9번 달았고요. 그 다음에 관리 단계 해가지고 10번 해가지고 관리를 달았어요. 우리 지금 무슨 과정 정리 중이에요? 조경 계획 과정.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조경 계획 과정은 크게 4가지 계획, 설계, 시공, 관리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똑같이 계획, 설계, 시공, 관리 4단계로 구분을 했고요. 그리고 다시 조경 계획 과정은 크게는 4단계, 작게는 7, 8, 9, 10까지 했었던 것처럼 조경계획 과정은 작게는 10단계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이제 크게 계획, 설계, 시공, 관리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는 머릿속에 들어갔을 것 같고요. 작게 10단계를 다시 한번 보면 이제 목표 만들었어요. 아까 우리 무슨 공원 만들다가 이제 이렇게 다시 책 정리를 하고 왔는데 목표 설정을 한대요. 우리도 이제 공원을 만들어 보자라고 이제 목표 설정을 했었던 것처럼 프로젝트에서 추구하는 개발의 기본 방향입니다. 체크할게요. 개발의 기본 방향.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보면 체크할게요. 추상적인 것에서 오른쪽에 구체적인 것까지. 그래서 추상적인 거 처음에는 그냥 출입구 이렇게 막연하게 출입구 1개가 좋을까 2개가 좋을까 했다가 나중에는 거기 이제 뒤쪽은 약간 후미지니까 그쪽으로는 출구내지 말고 다른 쪽으로 돌려서 그쪽으로 이제 후미진 쪽으로 이제 보행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금 바꿔보자라는 그런 디자인을 냈었던 것처럼 추상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까지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줄에 내려가면서 보면 여러 가지 대안을 작성한 후에 체크할게요. 최종안 선택. 최종안. 말 그대로 가장 마지막 대안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 대안을 정할 때 이제 목표 설정에 가장 합당하는 것들을 이제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경우, 최종안 선택하는 경우에 오른쪽에 끝까지요. 판단 기준. 그러면 목표 설정의 단계에서는 최종안을 선택하는 경우에 판단 기준이, 그럼 이제 최종안이라는 거 대안이 여러 가지 나왔을 때 아까 우리도 공원 계획이 한 2가지, 3가지 정도 이렇게 디자인을 냈었는데 그 중에 마지막 대안을 꼽을 때는 처음에 목표가 뭐였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료 수집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 수집 단계인데요. 여기다가 별표를 한 번 더 달을게요. 그래서 자료 수집 단계는 첫 번째 동그라미에 땡땡 바로 앞에까지 체크할게요. 자연적 분석. 아까 우리가 뭐 조경에 필요한 것들 혹은 조경에서 필요한 것들이라고 누가 얘기했었었는데 누가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튼 누가 어떤 사람이 조경에 필요한 것들이 뭐뭐뭐뭐입니다. 그럼 이제 조경에 어떤 것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라고 했을 때 1960년대는 뭘 중요하게 여겼었다고요? 괜찮아. 내 목소리를 듣는 게 옆 사람이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만 가장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대답하면 돼요. 잘 기억이 안 나죠? 그래서 아까 자연적인 분석 해가지고 자연적인 요소 이런 얘기 나왔었어요. 그렇게 자료 수집의 첫 번째 단계는 자연적인 분석이 되는데요. 이걸 물리생태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거를 옆에다가 물리생태 옆에다가 가로 열고 똑같은 말로 한 번 더 적어주세요. 물리생태적 분석. 다시요. 자연적인 분석 해가지고 우리 지금 거기 밑다가 체크했는데 땡땡 해가지고 계속 눈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물리생태라고 써 있어요. 그 물리생태 글자 옆에다가 가로 열고 물리생태적 분석이라고 한 번 더 적어주세요. 그러면 자료 수집 단계의 가장 첫 번째 분석 방법은 자연적인 분석이다. 다른 표현으로 물리생태적 분석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체크할게요. 사회적 분석.
그래서 이제 그 조경 과정이 진행이 됐었던 것도 처음에는 그냥 식물 혹은 수목만, 그리고 나중에 인간의 움직임 혹은 이제 문화적인 것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시대별로 정리를 우리가 했었던 것처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군집 생활의 인간의 의식구조, 가치관, 문화유산, 법규, 기능적인 행태적인 분석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적 분석에다가 지금 체크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회적 분석 바로 밑에 줄에 행태적 분석 해가지고 빈칸 좀 있죠. 사회 행태적 분석 해가지고 쭉 보고 행태적 분석 옆에다가 다시 똑같이 또 가로 열고 한 번 더 적을게요. 사회 행태적 분석. 그리고 그 밑에 동그라미에도 체크할게요. 시각적 분석. 해가지고 그 옆에다가 또 가로 똑같이 열고 시각 미학적 분석. 해서 자료 수집 단계에서는 자연적 분석, 사회적 분석, 시각적 분석 이렇게 세 가지를 분석을 하고 이게 다른 표현으로 시험에 이렇게 나왔었어요. 물리생태적 분석, 사회행태적 분석, 시각미학적 분석 이렇게 자료 수집 단계 세 가지가 어떤 것이냐라고 이렇게 나왔었으니까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세 가지 강조하는 거는 이제 우리 지금 시험 보러 가는 거 사지선다형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세 가지 이렇게 나오는 거 되게 많아요. 그거는 그러면 이제 공부를 조금 해본 친구들은 그래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3요소 뭐 이렇게 3명 나오는 거 이런 거만 외워가지고 가면 되겠지라고 했었던 거는 이제 한 90년생 정도까지 한 88년생 정도까지만 이제 그런 약간 조금 진화적이지 못한 생각을 하는 거고 90년대 이후 출생자들은 이런 세 가지는 정말 당연하게 기본으로 알고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92년생 이후 출생자들은 이런 세 가지에 네 가지, 다섯 가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3요소 나오는 거 알고 가야 되고요. 거기에 네 가지 요소 나와가지고 그 네 가지 중에 하나만 빼면 3요소잖아요. 이렇게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3요소 네 가지 이런 거 나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가고 다섯 가지 나와가지고 그 다섯 가지를 뭐뭐, 콤마, 뭐뭐 해가지고 네 가지로 줄여서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렇게 세 가지만 나오는 것만 외워가지고 가면 시험 보면 우리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되는 것만 얘기 드렸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목표 아까 우리 이제 공원으로 정했고 자료 수집 분석해가지고 자연적, 사회적, 시각적으로 분석도 끝났어요. 그렇게 되면 그 의견이 모이게 되는데 그 의견이 모이는 단계를 우리가 종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종합에다가 앞에다가 타이틀에다가 체크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이 종합에서 필요한 내용들은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중간에 체크할게요. 도면이나 표로. 그래서 이제 도면이나 표로 정리를 해서 계속 진행이 되는데 기본 구상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공원 만들었을 때도 했었던 것처럼 공원 만들었을 때 공원 이렇게 만들면 그러면 출구 이렇게 내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어떤 운동 공간이나 쉼터를 만들고 여기다가 식재를 하고 그리고 여기다가도 식재를 하고 그리고 중간에 또 쉼터 하나 더 만들고 수목을 식재를 하면 수목을 조금 더 넣고 다른 공간을 조금 더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하자라고 우리가 이만큼 얼마만큼인지 모르겠지만 가로 세로 규격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만큼이라고 하는 그 이만큼을 만들게 되는데 우리 학교 초중고등학교 때 A집합, B집합 여기를 뭐라 그랬었는지 기억나요? 교집. 그래 학교 좀 다녔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이만큼 해가지고 나오는 이런 그림 도형을 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그래 그런 영어를 했었어요. 다이어그램이라는 이런 영어를 했었어요. 그런 걸로 표현하는 단계가 지금 계획에서 기본 구상 단계예요. 그래서 처음에 목표를 만들고 그리고 조사가 다 끝나게 되면 그 조사를 표나 도면으로 정리를 해서 이제 이렇게 해보자. 이만큼 정해보자. 뭐 이제 휴식 공간 얼만큼, 운동 공간 얼만큼이라고 하는 그 얼만큼을 정하는 그런 단계가 기본 구상 단계가 되는데 종합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세 번째 조건까지 마무리가 되면 아이디어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단계로 진행을 해서 기본 구상 단계가 나오는데요. 세 번째 동그라미에다가 체크할게요. 도면이 이렇게 두 가지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도 교통 동선 계획도 그래서 이제 그 땅에 대한 조사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거기에 뭐 이제 그 땅의 튼튼한 정도나 혹은 흙의 조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토지 이용 계획도랑 교통 동선 계획 해서 이제 우리가 출구를 어디다가 내야 된다라는 이런 조건이 들어가야 되니까
교통동선 계획도가 중심을 이뤄서 비교, 검토를 하게 되는 그런 대안인데요.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제 다이어그램으로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체크할게요. 다이어그램이 효과적. 오른쪽에, 맨 오른쪽에 다이어그램이 효과적. 그래서 이만큼까지 정했으면 아까 우리도 이제 공원을 만들 때 몇 가지 대안 중에 가장 마지막 대안 이름이 뭐라고요? 가장 마지막 대안. 최종안이라고 그랬었어요. 그 최종안이 나오는 이제 몇 가지 단계 중에 진행이 돼야 하는 대안 작성 단계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몇 개의 방향이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개가. 그래서 체크할게요. 가로 안에 체크해 주세요. 서로 다른 대안. 맨 오른쪽에 그중 최적안 선택. 그러면 이제 기본 구상 단계에서 다이어그램으로 어떤 대안이 나왔는데, 근데 지금 대안 작성 단계는 가로에다가 체크했어요. 서로 다른 대안 중에 맨 오른쪽에 최적안을 선택합니다. 그럼 이제 아까 우리가 여태까지 국어 공부 열심히 했었던 것처럼 최종안은 뭐라고요? 가장 마지막 대안. 그러면 최적안은 가장 적합한 대안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몇 가지 대안이 나오는 것 중에 이제 가장 적합한 대안을 꼽는 단계가 대안 작성 단계구나 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 계획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 계획 단계는 별표 달을게요. 최종적으로 선택된 대안이 몇 개의 대안 중에 가장 적합한 대안이 마지막 대안으로 꼽혔대요. 그래서 두 번째 동그라미 체크할게요. 토지 이용 계획도, 동선 계획도, 배치 계획도, 식재 계획도, 하부 계획도, 집행 계획. 이렇게 기본 계획에서는 6개의 도면이 나와야 되고요. 이 6개 타이틀에다가 별표 달고 보세요. 그리고 그 밑에 동그라미도 체크할게요. 최종안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필기한 거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설계 단계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눈 거에서 기본 설계의 그 밑에 실시 설계는 이제 설계안이 작성이 될 수 있도록 공사비가 나오고 세세한 도면이 나오는 단계가 되고요. 기본 설계는 거기 아까 우리 적었어요. 규모가 작은 프로젝트니까 웬만한 큰 공사가 아닌 이상에는 그냥 계획 단계가 끝나면 바로 실시 설계로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정리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경공사는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아서 기본 설계는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시공 단계 하면 만들고 감리 뭐예요? 감독하는 거여서 그 공사가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중간중간에 감독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감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 만들어졌어요. 공원이 다 만들어지고 나면 관리 단계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관리는 왜 해요? 왜 해요?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이제 관리를 하다 보면 시공 단계 끝나고 이제 시공되고 이제 시공하는 중간중간에 감독이 이제 이 시공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그 단계가 지나고 나면 관리 단계가 들어가는데, 이 관리 단계에서의 평가는 주로 이제 공원 만들고 나서 한 3년 정도 지나면, 길게는 5년 정도 지나고 나면 공원 가서 설문조사, 공원 아니어도 중간중간에 어떤 설문조사 해봤을 거예요. 하다못해 요새는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114 전화해가지고 전화하고 나서 다 상담원이랑 얘기하고 난 다음에 끊으면 뭐 해요? 다시 연락 오죠. 114 언니들이랑 통화하고 이러지 않아요? 하고 나면 만족도 해가지고 몇 점 줍니까? 이렇게 하는 것처럼 똑같이 3년에서 5년 지나고 나면 한 번 정도는 해봤을 거예요. 여기 설문조사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하면 내 신상 다 정리해주고, 그러니까 뭐 이름 이런 게까지는 아니어도 일주일에 여기 몇 번 왜 왔냐, 몇 번 오냐, 뭐 타고 오냐, 누구랑 오냐, 뭐 이런 거 조사해주는 그런 거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런 거를 POE 평가라고 이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용 후 평가라고 진행이 되는데, 이 얘기도 조금 이따가 다시 계속 이어서 할게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계획 과정은 계획 단계, 설계 단계, 시공, 관리 크게 4단계로 진행이 되고, 작게 다시 구분을 세분화 시켜보면 계획 과정은 목표 설정, 자료 수집, 종합, 기본 구상, 대안 작성, 기본 설계, 기본 계획, 기본 설계, 실시 설계, 그리고 시공 감리, 그리고 마지막 관리까지 이렇게 10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번복해서 제가 정리를 계속하는 건 왜 그래요? 중요하니까. 그래서 요거 정리 꼼꼼하게 더 하시고요. 그리고 저희 조금만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볼 텐데, 제가 항상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 볼게요 하는 거는 10분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시계로 해가지고 10분 후에 들어오시면 돼요.